TV. 자, 호북이형 나이스게임 TV 토크쇼로 올라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한 2주 정도 이제 방송을 쉬고, 네. 다음 주 이제 설 연휴죠? 내일이 발렌타인데이고. 네? 내일이요? 오늘인가요? 그런 게 있군요. 아, 내일이 14일이에요? 네, 2월 14일이죠, 내일이. 그러네요. 발렌타인. 오늘 룰루와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기대하고 계시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그런 룰루와인데, 어떤 식으로 몇 부를 할지는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정도에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뭘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저희가 실수를 했고, 네, 울바타에 이제 문제가 좀 있어서 논란을 일으켰죠. 네. 저희가 내부에서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좀 황당한 일이 생겼고, 네. 그래서 반성과 자숙 그리고 내부에서 좀 정비까지 겸해서 저희가 공식 리그 중계와 공식 방송을 제외하고는 약 2주 동안의 나머지 방송을 좀 쉬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동안에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그런 실수 다시 안 하도록 뭐 고민하고 회의하고 논의하고 또 다른 일들 열심히 했고요. 설 연휴 앞두고 네 이제는 잘하려고 그리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쉬어야 되느냐에 대한 것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2주 정도 스폰이 있었던 방송 2개를 일단 날려버리고, 네. 일단 뭐 제 입장에서는 되게 좀 크게 가야지 되지 않느냐, 사고가 좀 워낙 좀 큰 사고였기 때문에 우리도 좀 뭔가 크게 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이제 스폰서가 붙어있는 방송을 2개를 일단 2월은 그냥 시원하게 날렸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나이스게임 TV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좀 가긴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된 거고, 모르시는 분들에서 대충 뭐 어떤 건지 대충 설명을 좀 해줘요. 창소가. 제가요? 뜻밖에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정리는 또 빗도령이 하는 게 아니야. 역시 이럴 땐 캐스터가 그냥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브라더 폭탄 돌리기 아니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대부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롤바타 진행 중에 왔던 이제 그 게스트 여성분의 어떤 그 이제 출연 이후에 바로 직후에 여러 가지 뭐 대리라든지 그리고 뭐죠? 트위터 내용 같은 것들이. 예,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 때문에 좀 뒷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 대처가 좀 미숙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몰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 내부의 섭외를 진행하던 PD가 그것을 모두 알고 있었고, 그래서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조금 혼란을 겪고, 뭐 어떻게 보면 믿었던 나이스게임 TV에게 뒤통수를 맞은 그런 꼴이 되어버려서 뭐 시청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실수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어쨌든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저희 선에서 사실은 더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부족한 게 있었던 게 분명하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더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얘기를 쭉 풀어서 설명을 처음부터 뭐 사건 개요소부터 이렇게 됐었고 이렇게 됐어 이걸 쭉 풀어서 얘기를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어차피 다 지나간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 그냥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냥 평상시에 롤라처럼 방송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좀 고민을 좀 했고 지금도 사실 좀 고민이 돼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쨌든 좀 정확하게 도대체 뭐 대충은 알고 있지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디테일한 것들까지도 다 알고 싶어 할 수도 그런 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다 얘기를 하면 또 어쨌든 잘못한 부분들을 또 다시 또 들춰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평상시처럼 하는 게 맞는지 그것도 뭐가 정답인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정답은 어차피 없는 거고 뭐 보시는 분들의 생각과 주관에 따라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당연히 뭐 저희가 감내해야 되는 거고 저희는 그렇죠. 네 저희 판단에 따라 지금은 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좀 더 이제 검증을 하는 과정을 저희가 좀 철저하게 하는 과정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출연진들에게 그런 출연했을 경우에 이제 문서로 확인을 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해서 좀 대비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완벽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이번 롤바타 건이 첫 번째는 뭐였냐면 본인 골드였는데 브론즈로 브론즈로 출연을 했고 근데 그 브론즈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 브론즈 부캐가 본인 계정이 아니었다. 여기서 이제 이중으로 이게 터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계정인 거로 확인할 수는 있는데 이게 부캐로 이런 식으로 맘먹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사실 뾰족한 답은 좀 없는 상황. 예를 들어 잘하는데 못하는 걸로 자기 본인의 부캐로 그냥 신청해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사실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일일이 그분의 뭐 주민등록번호로 계정을 일일이 조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모든 계정을 이렇게 해서 뭐 그러니까 본인 계정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게 본캐인지 부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좀 없는 거죠. 네. 그쵸? 네. 네. 그래서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어서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아직도 좀 고민 중이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번 일을 통해서 저희 특히 내부적으로도 더 이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뭐 그 과정에서 최초 확인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사실은 처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금 더 내부적으로 찬찬히 저희가 살펴보지 않고 성급하게 이것도 그냥 재미있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저희 큰 잘못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더 컸죠.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끼리 더 이야기 많이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뭔가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거를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같이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내부적으로 다 같이 이야기를 해서 풀어나가는 게 맞는 거고 네. 아무튼 굉장히 큰 사고였어요. 굉장히 큰 사고였고 나이스게임TV 거의 장사이라 빅3급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큰 사고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롤바타는 어쨌든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인데 물론 이번에는 그 저희 섭외하는 PD가 원래는 골드인데 브론즈 부캐로 나와야 되느냐 이걸 알고 섭외했었던 게 또 그게 또 사실 또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는다 하더라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본인 부캐로 본인 티어를 속이고 출연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좀 롤바타를 폐지해야 되느냐 폐지하기에는 좀 재밌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것도 정답이 없는 네. 것 같아요. 롤바타 일반인 그 섭외 프로그램은 리스크가 확실히 그냥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네. 아무리 꼼꼼하게 한다 하더라도 작정하고 했을 경우에는 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번 거는 사실 저희 쪽에서 명백하게 네네. 알고 섭외하고 뭐 이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지만 꼼꼼하게 한다 했을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생길 여지가 분명히 있다. 뭐 지금 당장은 뭐 여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거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심스러워요. 저희가 아까는 분명히 한계는 있지만 그 한계를 저희가 다 고려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롤바타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일반인 분들을 섭외해서 분명히 여러분들과 같이 재밌고 가볍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 부분들 그러면은 아예 원천 봉쇄를 하고 다 그냥 날려버릴 거냐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저희가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당장에 뭐 여러분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 드린다 하더라도 분명히 저희가 이번에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지를 했고 반성하고 있으니까는 예,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경 쓰고 고민 많이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되게 민감한 부분들이 이게 두 개가 연속으로 터진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그 내부에 그런 걸 모르고 실제로 이거를 법적으로 뭔가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출연자가 그냥 작정하고 그냥 연맥이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뭔가를 한번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가 사실은 이제 내부에 섭외하는 PD는 다 알고 있었다.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일이 더 커진 거죠. 그렇게까지 얘기했을 때까지도 사실은 뭐 내부적으로도 별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결국은 이제 내부의 문제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프로세스를 좀 더 꼼꼼하게 하는 거를 많이 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PD는 안 잘렸고요. 잘리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LCS 새벽안 LCS 네. 그거는 그 출연진이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내가 왜 전화를 안 받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분들 많은데 그것만 말씀드리면 제가 그 자리에 없을 때 그 출연진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나를 찾는다. 그래서 나를 왜 찾냐? 그때까지는 전 전혀 이제 아예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고 나를 왜 찾냐? 그랬더니 그 담당 PD 자기한테도 전화가 왔었다. 그래서 뭐라 그러더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라. 그래서 저는 그냥 저한테 사과하려고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전혀 그런 상황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굳이 사과를 받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넘어갈 건데 내가 전화해서 사과를 받고 뭐 이런 거 자체도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그냥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따로 연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못 한 거죠. 제가 그 자리에서 전화를 받았으면은 사실 또 상황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전에 미리 만약에 알았으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다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전달을 받지를 못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당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신청한 출연진도 뭐 잘한 건 아니지만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이 잘못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더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판단을 그렇죠. 해서 저는 그냥 굳이 더 네. 해서 그냥 그거 심플하게 그냥 그거였어요. 네. 그냥 어차피 더 문제 안 일으킬 거고 제 입장 그 당시 제 입장에서는 그냥 더 이거 안 할 거고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굳이 연락 받고 그냥 그러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를 제가 전달을 받았다면 당연히 전화를 받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까지만 해도 또 전달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다 된 다음에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 좀 결과적으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네 그게 참 이상하게 맞아 떨어져서, 네 그게 맞아요. 좀 그러니까 그렇게 꼬이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잘못이 맞는 거고. 다 어떻게 보면 그 몇 번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일이 이제 원래 골드인데 브론즈로 나왔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터졌을 때 제가 회사 전체 카톡에서 이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인지 알아봐라 이렇게 전체 카톡을 했을 때 그때 그 담당 PD가 이제 얘기를 해줬으면은 그때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 얘기가 없어서 전혀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뭔가 억울함이 있어서 연락을 했을 때 제가 그때 전화를 그 자리에 회사에 있었거나 전화를 받았더라면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 했었더라면 그때 있었고 그 두 번의 타이밍을 놓쳐서 일이 굉장히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그 출연진한테는 직접 사과를 했고요. 네. 뭐 다른 계정으로 나왔던 뭐 이걸 떠나서 일단은 나이스게임 TV가 어쨌든 어린 친구란 말이에요. 중간에 잘못한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인은 다 어떻게 보면은 그 브론즈 계정으로 나오는 것까지도 다 허락을 받고 나왔는데 이제 그게 본인 계정이 아니었던 거는 담당 PD도 몰랐던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자기는 어떻게 보면 그 친구 입장에서는 다 허락을 받고 나왔는데 온갖 욕을 다 먹으니까 저도 이제 그 과정을 쭉 보고 우리가 분명히 잘못한 거 그 친구한테는 사실은 되게 고등학생인데 너무 상처가 됐을 것 같아서 직접 제가 그거는 사과를 했고 사과하고 본인도 되게 저한테도 죄송하다고 하고 뭐 그렇게 된 얘기입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초반에 그렇게 섭외 과정부터 좀 잘못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뭐 최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그런 일이 다시 한번 발생했을 때 저희는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잘못이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심지어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이제 섭외한 것이 저희 첫 번째 문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해서 저희가 알게 됐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어떻게 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의 상황 파악을 못하고 단순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가볍게 생각을 해서 그 여성분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저희 내에서도 서로 간에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저희 내부 문제가 사실은 가장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죠? 더 실망하셨던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가장 이번에는 좀 중점적으로 보완을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한 2주 동안 쉬면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었던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여러분들한테 이제 노출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도 더 꼼꼼하게 들여볼 수 있는 계기가 좀 됐고요. 제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뭐 쉽게 정리하면은 방송에서는 더 가볍고 재밌게 하는 거고 방송 외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거를 싹 빼고 저희가 더 진지하고 프로답게 꼼꼼하게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게 좀 어설프게 희석이 되면서 네 어쨌든 제가 잘못한 문제가 거예요. 됐습니다. 이거는 뭐 남자 PD가 잘못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건 결국은 뭐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고 뭐 누가 더 잘했냐 누가 잘못한 게 지분이 뭐냐 뭐 이렇게 다 얘기해봐야 사실은 거의 뭐 부질없는 얘기고 그래서 일단은 스폰서 있는 방송 2개를 2월달에 포기를 하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게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 계약 사항이니까 이게 프로그램당 스폰서 붙은 게 뭘 얼마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금전적으로 뭐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냐 제가 그런 일들을 처음부터 쭉 알게 되고 담당 PD하고도 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렇게 했느냐 다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좀 진정성 있게 보일 거냐 반성하고 이걸 정말 잘못했다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를 시청자들한테 보여줄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정말 강한 카드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이거보다 더 크게는 쓸 수는 없었어요. 더 크게 쓸 수는 없었고 그 정도까지는 보여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해야죠. 네, 노력을 더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앞으로 좀 더 재밌는 방송을 더 만들기 위해서 당분간은 어쨌든 분위기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나이스 게임 TV가 이렇게 탐탁치 않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되게 어려운 지점인데 저희가 노력하는 게 결국에는 아까도 뭐 프로다움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결국 방송이거든요. 네. 방송을 재밌게 잘 만드는 게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뭐 반성, 진정성 있는 사과, 뭐 자숙하는 모습 그것과 별개로 저희는 또 방송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재미를 드려야 되겠다 보니까 그 지점이 잘 매칭이 안 돼서 이거를 뭔가 가식이라든가 뭐 그냥 번지르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사실은 조금씩 견해 차이가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사실 오늘 룰러를 할 거냐 말 거냐에도 사실은 내부에서도 사실은 네. 맞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언제 하든 뭐 일단은 욕은 먹어야 된다. 네. 언제 하든 욕을 먹을 거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욕을 먹고 하면 한다고 욕을 먹으니까 일단은 정리는 일단 하자. 네. 정리하고 욕 먹고 다시 하던 대로 갑시다.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설 연휴도 끼어 있고 뭐 설 연휴 동안 더 생각을 정리하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가 됐든 설 연휴 동안에도 저희 본래 나이스게임 TV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시청자 여러분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네. 뭔가 또 재미있는 놀이거리나 이런 거를 만들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오늘 그래서 설 연휴주 앞두고 롤러화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아까 그 전화는 왜 안 받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거는 얘기를 설명을, 따로 한 적이 예, 없었으니까. 예, 그것도 할까 말까 하다가 네. 다 나중에 이런 자리에서 그것도 뭐 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롤바타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좀 검증을 할 거고 일반인 출연 섭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좀 있다. 네. 예. 이게 예전에 저도 그 SBS에서 짝이라는 프로그램 보면서 매번 섭외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큰 방송국인데도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롤바타가 이렇게 되고 나서 나중에 섭외를 어떻게 꼼꼼하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야 이게 정말 쉽지가 않구나 라는 부분 물론 이번 거는 이제 알고 섭외했다라는 게 더 크리티컬한 거였지만 네네. 그러니까 이번 건 문제가 아니라 네, 앞으로에 앞으로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때 네.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폐지하기에는 또 아쉽고 네. 네. 대부분은 안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시청자들과 대부분의 유저들은 사실 또 안 그러기 때문에 그게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롤바타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저희가 네. 잘못을 했고 네, 잘못한 걸로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출연진들을 좀 더 꼼꼼하게 검증을 하고 또 출연자에게 이제 계약서 같은 것도 이렇게 받고 이제 출연하시는 분 갑자기 출연료도 그렇게 많이 안 주면서 이렇게 계약서 사인하려면 되게 기분 나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나이스 게임 TV 시청자들이라면 이 사고가 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클린한 분들은 흔쾌히 써주지 않을까. 네. 네. 일단 섭외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네. 저희가 개선을 하고 신경 쓰려고 하고 있고 네. 별개로 다른 케이스에 문제가 발생할 때를 고려하더라도 저희 내부적으로 문제 생겼을 때 좀 섣불리 대응하지 않고 또 커뮤니케이션 더 잘하고 하는데도 신경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롤바타를 다시 재개를 하게 된다면 아마 검증돼 있었던 그 예전 출연자들을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출연진에 대한 검증, 새로운 출연진에 대해서는 검증을 좀 더 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네. 그건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계속 또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옥자랑 소풍이는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옛날에 뭐 청주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좀 재밌었었다. 네. 그런 멤버들. 부산의 다소리 이런 애들 안 나온 지 좀 됐고. 네. 그런 분들로 뭐 해서 일단은 좀 안전하게 좀 가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분들 또 섭외해가지고 진행을 해볼 계획이긴 한데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없어서 고민이 많이 된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원래 룰로와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죠. 뭐 그 간극에서 불편함이 느껴지는 분이 있더라도 저희는 저희의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하나 해봐. 일단 웃고 갈까? 자, 체리스 코리아가 어제로 1차 토너먼트가 끝났어요. 스프링 1차 토너. 스프링이 이제 2차 토너먼트까지 돼 있는데 정말 재밌었거든요. 생각보다 빨리 실력이 올라가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대회였습니다. 오늘 또 그 위너스 대 아나키의 경기가 결승에서 맞붙었잖아요. 그래서 아나키가 킨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맥주 먹는 돼지님 감사하고요. 네. 킨지님이 뜬금없이 방송 중에 킨지님 1000개 일주일에 한두 번씩 1000개씩 이렇게 던지고 가세요. 킨지 32분 만에. 그거 맨날 우리 해. 방송 킨지. 방송 킨지 어떻게 하시고 맨날에 우리 킨지님 나름 섭섭해 하실 거야. 한마디도 안 해. 근데 한마디도 안 하셔. 감사합니다. 그 아나키가 역전승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1차 토너먼트 우승 상금 1000만원에 이제 주인공이 됐는데 아나키는 사실 그 바텀 듀오의 어떤 둘의 의중이 키 지브로님 감사합니다. 지브로 꿀잼님 100개 감사합니다. 사람이 되게 간사하네. 100개가 작아 보인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안 작습니다. 안 작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 자, 그래서 그 나는 상윤하고 거품팝 나는 눈꽃 거품팝 그 두 친구의 어떤 너무 그 두 친구의 인터뷰나 이런 게 너무 재밌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미너스한테 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도 사실은 미너스가 이길 거라고. 미너스가 워낙 셌거든요. 실제로 4강 승자전에서 그거 했으니까요. 이겼으니까. 모래먼지님도 100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4강에서 3대0으로 해서 근데 아나키가 어쨌든 한 세트라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기든 잘하는 팀이 이기는 건 당연한데 그냥 인터뷰를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은 뭐 이런 느낌? 나는 상윤하고 걔네들이 이제 인터뷰 티격태격 하는 걸 한 번 더 보고 싶어 이런 느낌으로 이제 봤는데 그래도 위너스가 3대0 한 번만 좀 아나키가 한번 솔직히 3대1 생각했어요. 3대1이면은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워낙에 이제 그 4강에서 차이가 좀 났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예상을 뒤엎고 아나키가 이겼어요. 아나키가
뭐 잘해서 이긴 게 맞고요. 네. 전체적으로 잘했고 상승장전 때는 위너스가 더 잘했었는 거 맞은 게 맞았고. 근데 그 인터뷰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 평소에 이렇게 까불까불하고 이야기하고 막 이런 거 달리 나는 상윤 이 친구가 엄청 물건이다라고 심판 다니는 친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팀 분위기 안 좋고 말 없어질 때도 일부러 말도 걸고 잘하자. 그러니까 게임 내에서 잘하는 게임 끝나면 이제 개같이 갈고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런 것 덕분에 사실은 중계할 때 깜짝 놀라면서 멘트 많이 쳤던 것도 이 팀은 진 다음에 잘한다. 보면 지면 멘탈 나가서 연패하기 마련인데 진 다음에 잘하는 모습이 나왔던 것도 좀 그런 게 잘 맞물려서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멋있게 우승했어. 포지션도 바꾸고. 그러니까 스토리 있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포지션을 바꿔서 우승했다는 게 멋있어 보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 챔프폭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포지션 변경이긴 했거든. 저는 솔직히 그냥 마지막이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해서 해보자 해서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기더라고. 근데 챔프폭이 펜타키라고. 그 버블링인가요? 네. 버블링이 자르반하고 리신 이렐리아 두 개를 굉장히 잘하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정글 리신이랑 이런 것들 템폭이 좁다 버블링이 네. 약간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서폿이었던 눈꽃이 넥사이를 많이 해서 정글로 가고 이렐이 살면은 정글이 탑으로 가고 탑이었던 케넨이 금을 케넨이 서폿을 가고 네. 원래 또 그 비타민 케넨 금펜이 브랜드 서폿으로 뭐 네. 챌린저 갔나 뭐 이랬다고 내가 들었었거든요. 뭐 워낙 오래 해가지고 네. 브랜드 서포트 포함해서 이거저거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버블링 하나만 놓더라도 스토리가 있는 게 처음에는 뭐 거품이다 걔 구멍이다 챔프 보여줬다 이렇게 욕먹다가 중간에 그 와중에 카직스로 어쨌든 흥한 경기 있다가 카직스 망하고 안 먹히는 거 알고 카직스 안 했는데 랭가까지도 안 먹혀서 이제는 답이 없구나 싶었는데 탑 가서 이렐리아로 게임 터트리는 모습 보여주고 결승전은 결국에는 렉사이 꺼내면서 우승했고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가 참 잘 맞아떨어져서 근데 결승전의 모르가나는 좀 못했어. 원래 그 라인 수업 한 경기에 졌어요.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고 엄청 못했어요. 결승전 때는 벌써 본인도 인터뷰 때도 반응이 네. 채팅창 보니까 아재 반응 어떡하냐고 느리다고. 솔직히 못 터졌었죠. 쉔은 정말 좋았어. 쉔. 네. 와 이게 쉔 클템 이후에 얼마 만에 대회에서 쉔을 보는 거야. 얼마 만에 진짜 탑쉔으로 전통의 카운터로 그놈만 탑신하던 게 썸데이 아닌가? 썸데이 마지막에 네. 와 진짜 쉔 받고 그리고 헤카림 나와서 터트린 거는 조합이 너무 좋더라고. 네. 룰루 헤카림 시비르. 그러니까 그게 또 팀원들이 잘한 게 어쨌든 헤카림 파밍만 하는 시간 동안을 그냥 버틴 거니까 네. 팀원들이 잘한 거기도 하고 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그거는. 네. 뭐 그 조합을 야 이 조합을 어떻게 깨야 되나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이 완성됐을 땐 헤카림 완전 크면 그냥 그 답이 없는 헤카림이 거죠. 아나키였나요? 네. 헤카림이 아니고 위너스. 나에노의 성진지. 위너스였죠. 위너스. 헤라리 조합 뭐 해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 조합 자체는 이거를 어떻게 뭐 먼저 가서 이실 걸 수도 없고 받아칠 수도 없고 진짜 그냥 아예 이길 수 없는 뭐 이런 조합인 것 같더라. 완성형 조합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네. 들 정도로. 결승 1경기 2경기 이렇게 나란히 참 재밌는 조합과 내용들 나와줘서 되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되게 만족스러운 리그였어요 진짜로 1차 토너먼트는.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위너스의 우승을 예상을 했고 아나키가 3대0으로 진 전력도 있기 때문에 위너스가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게 그렇거든요. 사람들은 반전에 좀 열광하고 그런 좀 모자란 친구들이 뭐 지능이 모자라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아나키라는 팀이 사실은 미드를 제외하면 미드 선수도 굉장히 어리고 멘탈이 좀 약한 측면이 있고 네. 탑도 뭐 어쨌든 프로게이머에서 커다란 뭐 족적을 남기지 못했고 그 정글 자체도 안티인가요? 아니요. 얘기하는 거예요. 담담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네네네.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정글을 플레이하는 버블린 선수도 사실은 자르반을 제외하면 고자고. 예, 조금 챔피언폭이 좁고 바텀은 뭐 캐릭터 아시잖아요. 네네. 인터뷰 나온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캐릭터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좀 실력이 안 나와서 많은 팬분들이 좀 아쉬워했는데 마지막 그래도 결승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100% 발휘해 준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팬분들이. 그리고 또 다양한 조합들이 나왔어요. 맨날 대회에 나오는 그렇죠. 이 조합이 아니라 이게 돼? 뭐 헤카림 쉔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돼. 미드 룰루 챔스에서는 거의 안 쓰는 그러니까 챌린저 쓰니까 가능했었던 레넥톤 같은 경우도 근데 그게 있거든요. 그냥 꺼내서
상대가 못하니까 먹히는 카드들이 있어요. 뭐 중계 때 그렇다고 제가 뭐 대놓고 이거는 뭐 솔직히 별로 안 좋은 건데 상대가 너무 못하니까는 그냥 실력으로 찍어 누르는 겁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되게 당시에. 근데 이번에 나온 특이한 픽들 같은 경우에는 논리정연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부연 설명을 할 만한 근거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튀어나오고 좋은 모습 보여진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어쨌든 챌린저스 코리아는 세미 프로 리그고 프로가 되고 싶고 프로를 할 만한 선수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더 성장하고 스타성도 아마추어 단계임에도 생기는 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챌린저스 코리아의 딱 아이덴티티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결과물들이 많이 나와서 좀 뽕에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챌린저스 코리아 1차 토너먼트 이제 곧 2차 토너먼트가 진행이 되겠지만 1차 토너먼트 정리를 하면 사실은 프라임 제닉스 이 두 팀이 너무 빨리 탈락을 해서 이게 사실 이변이라면 이변이었죠. 네. 많은 분들이 프라임, 제닉스, 큐빅 이 세 팀은 4강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합숙을 하고 체계적인 어떤 연습을 하고 있으니 근데 그렇지 않은 솔랭 연습 많이 했어요. 솔랭 늘 하던 솔랭만 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있는 팀들이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을 냈다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 좀 짚어봐야 될 대목이기도 하고 위너스도 굉장히 셌고 뭐 결국 졌지만은 정말 재미있는 모습 재미있는 경기 캐릭터들 많이 보여줬고 또 뭐 결과적으로 위너스는 아무튼 많은 분들이 소식 접하셨겠지만 뭐 해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바탕에는 선수들이 지금 다른데 입단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섞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분명히 그렇게 실력이 있는 거고 그 선수들이 프로에서 활약하는 거 보시면은 기억하시는 분들은 더 재밌게 볼 거 아니에요. 얘가 챌린저스 코리아 나왔던 누구였지 그때는 뭐 잘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챌린저스 코리아라는 리그가 있는 이유를 어떻게 보면 충족시키는 거고 활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너스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콜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저는 그쵸? 중국의 스카웃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구나. 근데 왜냐면은 중국이 지금 아웃풋이 제일 좋아요. 한국 선수 데려간 지역들 중에서 다른 데는 다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중국은 한국 선수들 위주로 완전히 리그가 거의 돌아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더 섭외를 할 만하죠.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자꾸 데리고 가면 대회하는 입장에서 힘들어서. 근데 이렇게 또 잘하는 친구도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긴 하긴 한데 그 기회를 이제 라이엇 게임즈랑 같이 저희가 계속 만들고 판을 깔아줘야 되는 거고 그게 저희 역할인 거고 사실 몽땅콩이 전에 진짜 기대가 됐었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갈까. 근데 중국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으니 뭐 아직 확정된 건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너무 잘했거든요 이번 대회 몽땅콩. 진짜 거의 독보적 아니었나요? 원딜 중에는? 원딜 자체로는 독보적이었죠. 나는 상윤이 뭐 입으로는 이겼어도 밀린 건 맞고 몽땅콩이 너무 잘했어요. 몽땅콩이 멸망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불량팀. 불량팀. 팀을 잘못 만났구나. 그때 탑 레고 77이었어요. 불량팀. 그러니까 사실 LOL이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몽땅콩이 되게 잘했지만 우승하지 못하는 것처럼. 분전했지. 페이커를 가지고 있는 SK텔레콤 T1이 우승하지 못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5명이 잘 어우러져야 우승을 할 수 있는 게임이다. 그래서 아나키의 우승으로 좀 재미있는 대회가 됐어요. 1차 토너먼트는. 2차 시작이죠. 더 재밌어질 겁니다. 이런 팀들과 1차의 스토리가 2차의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더 재밌을 거고 또 1차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진행되고 선수들이 화제에 오르고 또 큰 상금 가져가는 거 보면서 도전하는 친구들도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2차 더 재밌어질 겁니다. 2차 지금 토너먼트 참가 접수 시작했고요. 저희 2주 동안 참가 접수 받게 됩니다. 오늘부터 해서 2주 동안 받게 되니까는 나도 해볼만 하다 하시는 분들 나이스게임 TV 홈페이지 챌린저스 코리아 오셔가지고 직접 참가 신청하셔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2차에서는 제닉스하고 프라임이 좀 힘 좀 냈으면 좋겠고 뭐 제닉스 같은 경우도 일찌감치 탈락하고 어떻게 보면 준비 그러니까는 더 많이 한다고 했으니까요.
연습 많이 했겠죠. 네. 그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또 발표된 큐빅이 이성훈 감독이 팀을 해체한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는데 이성훈 감독이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큐빅이라는 팀 빅파일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다가 빅파일에서 이제 스폰이 빠지고 본인의 힘으로 뭔가 꾸려나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성적이 나오지 못하고 이제 한계에 좀 부딪힌 그런 상황이어서 안타깝죠. 이성훈 감독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 네. 어쨌든 선수들 다 자리 잡을 때까지는 또 뒤에서 서포팅 하신다 그러니까는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큐빅은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 이성훈 감독님 완전 자비로 네. 운영을 했었다고 해요. 팀 운영하는데 실제로 돈이 좀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뭐 아무쪼록 선수들도 좋은 성적 내서 좋은 대우 받으면서 잘 풀렸으면 좋겠고 이성 감독님도 뭐 다른 분야에서라도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챌린저 스콜에서 좀 번외 얘기 좀 해볼까요? 송천팔 몇 승 몇 패? 심판? 2승 전패. 심판 나갔을 네. 때 심판 나간 팀. 네. 네. 2승 전패. 저희 그 목공소락과 같은 경우가 전승. 가는 데마다 전승. 대부분의 그 상대 팀에 간 게 송천팔. 특히 송천팔이 가서 똥을 싸면 무조건 집니다 그 팀이. NLB 때부터의 전통인데. 숙소에서. 네. 아니 요즘은 숙소가 잘 안 가서 맞지 않았어요. 참죠. 위너스랑 궁합이 잘 맞아서 갔었는데 그러니까 믿고 간 위너스였는데 결승에서 제대로 한 방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먹은 거지. 그러니까. 네가 먹었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네요. 네가 와서 진 걸로 똥을 안 견뎠네요. 비너스에 갔을 때는 이거는 이기려고 간 건데. 그쵸. 왜 계속 이겼거든요 제가 다음부터는. 근데 졌어요. 약간 의식했어? 결승에서 어디 갈까 할 때? 내가 그냥 위너스 갈게 그거? 응. 호흡이 아니 그 뭔가 궁합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큐빅도 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승이 있었으니까 어디에였어요 2승이? 미너스 그 2번. 아 위너스 2번? 차라리 그때 졌어야 되는데. 희망 고문이 됐네. 아니죠. 그래도 2등 상금도 있으니까. 네. 그럼 네. 아 챌린저스 개꿀입니다 여러분. 참가 접수 많이 하세요. 우리하고 너무 잘하는데. 참가 접수 많이 해주세요. 개꿀이지. 1000만 원이 뭐예요 한 달 반 대회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금전 감각이 없어져서 그래요. 우리가 계속 LOL이 워낙 대회가 많고 큰 대회가 있고 막 롤드컵 뭐 상금이 억이다 이러해서 그러는 거지. 사실 이 돈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겨야지. 우리도 작다고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래요? 너무 개꿀이 이러니까 네. 다 아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이 우승하기가 어렵잖아. 우승하면은 쉽지 우승 않죠. 상금은 그 기간에 비해서는 크지. 우승하기가 결승전 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 뭐 웬만한 실력으로 우승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아마 대회 노리고 좀 실력 있으신 분들에게는 사실 그렇다고 단번에 챔피언스는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런 아마추어 대회치고 정말 챌린저스 코리아 세미 프로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희망적인 열려 있는 대회 아무나 참가할 수 있는데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혜택과 더불어서 상금도 분명히 어마어마한 금액인 건 맞다. 말 그대로 말씀드릴 수 오픈 있을 것 같아요. 토너먼트. 그럼 그렇죠. 네. 스프링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많이 참여. 많이 해주시기 해주세요. 바랍니다.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수들 마스터 티어 챌린저 다이아는 안 되나요? 아니요 상관없죠. 아니 그러니까 다이아는 4강권 좀 힘드나? 할 수 있죠. 모르는 이번에 거예요? 뭐 네. 다이아였잖아요. 걔네도 누가? 뭐야 네, 오버 네, WM에 네. 아 우월한 피지컬. 오버런 피지컬 커세르스나 뭐 이런 애들도. 아 맞다. 네. 우월한 피지컬도 잘하던데. 그럼요. 가능하죠. 네. 4강권 여기 사실 챌린저스 코리아 16강 올라오신 분들은 다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우월한 피지컬 되게 어리지. 네, 어립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도 조나 같은 다이아도 있는 거고 그런 다이아들이 뭐 달라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티어가 거기서 이렇게 세분화가 안 돼서 그런 거지. 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요.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벌써요? 예. 시간이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롤챔스 이야기하고 뭐 네. 이런 이야기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진이한테 인터뷰 하이라이트도 저희가 중간에 한번 섞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니 그것도
보여드릴 수 그건 있잖아요. 뭐 2부에서 같이 여러분들 보죠? 오늘 또 오픈된 게 다 같이 보는 같이 거죠? 보면서 네가 가라. 1부에서 이야기하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